자, 우리 간섭이 38로 한번 가볼게요. 38. 38. 16번에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16번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영웅소설이라고 돼 있어요. 39쪽 16번에 보면 영웅소설이죠. 거기다 밑줄 한번 치고 우리 책에 지금 간섭에 있는 조웅전은 EBS 연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웅소설을 한번 찾아서 좀 연결을 좀 한번 해봐야겠구나. 일단 조웅전부터 해볼까? 자, 조웅전. 어디에 보자. 자, 조웅전도요, 당연히 주인공은 주인공이 해당되겠죠. 조웅전, 조웅. 영웅소설이니까 이건 당연히 영웅소설 일반적인 특징인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갖습니다. 일대기적 구성을 갖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그럼 이것도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영웅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항상 달고 삽니다. 조웅에게도 있어서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이두병이라는 간신이 있고요. 이두병은 지금 제가 간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얘는 부정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얘와의 갈등은 누구냐면 조웅의 아빠입니다. 조웅의 아빠. 조웅의 아빠면 누구겠어요? 조웅의 아빠니까 어떻게 써? 조정인인가 뭐니까 일걸요? 그죠? 이게 아빠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충신인데, 얘는 충신인데, 하도 이두병이 옆에서 자꾸 거짓 상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음독 자살을 합니다. 음독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조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아빠를 죽인 놈이 이두병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쟤와의 갈등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유리걸식을 합니다. 유리걸식 떠돌면서 밥 빌어 먹어요. 그러면 충분히 조웅이 시련과 고난을 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리걸식을 하고 되게 힘들게 살아가면 꼭 누가 나타나냐면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어디선가 도와주는 놈들이 꼭 나타나요. 여기서의 조력자는 어디냐면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강서남으로 갈 겁니다. 강서남으로 가면 월경대사가 있습니다. 월경대사가 있는데 얘로부터 뭘 배울 거냐면 글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술법도 배우고요. 술법이라는 건 전술하는 그런 전략 있죠? 전략. 그래서 술법과 글을 배웁니다. 글을 월경대사가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 엄마는 저 강서남에 계속 남아있고요. 그 다음 얘가 또 이동을 할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화산도사? 화산도사. 얘는 도사네. 얘는 도사니까 뭐 할 거냐면, 얘를 통해서, 얘한테 뭘 주냐면 얘가 조웅검을 줍니다. 조웅이 있으니까 조웅검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삼척검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삼척검을 화산도사가 줍니다. 그래서 이 조웅검은요, 어떤 갑옷도 다 뚫어버립니다. 아주 훌륭한 갑옷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철관도사. 철관도사에게는 뭘 배울 거냐면 무술을 배웁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네. 그러면 월경대사는 종교로 얘기하면 얘는 불교적인 색채를 좀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얘는 도사라고 붙었으니까 이 도사라고 쓴 애들은 다 도교죠? 그죠? 도교의 모습을 담고 있죠. 종교에 관한 것들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조력자가 있어서 완성형 인간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래서 영웅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거 아니야. 요번에 위기는 어디냐면 조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왕과의 전쟁을 치를 겁니다. 조웅과 번왕은 어떤 면에서 만나냐면
조웅의 아빠인 조정희는요, 위나라와 친합니다. 그래서 이 번왕이 위나라를 침공해요. 그래서 조웅이 그걸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얘가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죠? 조웅이 다시 위국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요. 당연히 승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번왕이 물러나고 위국의 위기에서 구출. 자, 위국을 도와주면서 번왕을 축출하면서 위국을 도와줬는데 번왕이 누굴 데리고 있냐면 명나라의 태자를 포로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오히려 태자를 또 구출하는 이런 태자를 구출해주는 뭐랄까 예상 외의 그런 승전고? 예상 외의 뭐랄까 예상 외의 뭐야 이거 수고물이 아니라 뭐지? 예상 외의 획득 아니고 뭐지? 뭐라고 해야 돼? 예상 외의 이득? 이득도 그렇고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웅은 아버지의 친구였던 위국을 도와서 번왕을 쳤는데 이 번왕이 누굴 데리고 있었냐면 중국의 황제의 태자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태자를 구출합니다. 구출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어떤 승리와 또 영광을 차지하겠지. 자, 요번에는 어디에서 다시 내보냐면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저 이두병과 다시 만납니다. 이두병과 조웅이 다시 만나요. 조웅은 왜 이두병을 다시 만나냐면 이두병이 중국을 함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황제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웅이 내가 참을 수가 없네. 이거는 안 되겠네. 그래서 얘가 직접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두병을 축출시킵니다. 이두병을 죽이고 아까 구했던 태자 있죠? 다시 태자를 어떻게 해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태자를 왕으로 등극시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황실을 복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황실을 복원해줬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래서 이두병이래네. 중국의 태자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서 조웅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명나라의 일을 하진 않고요. 조웅은 위나라의 왕이 됩니다. 뭐야 이거? 에이씨,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오늘. 어이구. 뭐라고? 자, 제가 한번 슬쩍 한번 보고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슬쩍 확인해보고 EBS로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이두병이 난을 일으켜 송나라의 왕권을 빼앗자. 이거 송나라였네. 송나라의 왕권을 빼앗자. 번왕은 그럼 이두병 세모치고 번왕 세모쳐볼게요. 혼란 중에 위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번왕의 위국을 침공하는 건 여기 가운데. 자, 위왕을 구한 조원수가 바로 조웅이겠죠? 남해에 있던 태자를 모시고 돌아와 황실을 회복하고자 한다. 자, 그 뒤에 이때 번왕은 세모치면서 시작해야겠죠? 원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잡고자 하더니 문득 채탐이 보고되되 몰래 탐했던 것이 보고가 왔나봐. 조원수가 송태자를 모시고 온다 하거늘 번왕이 기뻐하며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또 절대 가인을 잃고도 이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그 분함을 어찌다 형언하리요 어찌다 말하겠소 이건데 거기에 절대 가인을 잃었다는 이런 얘기는 어떤 거냐면 번왕이 조웅을 한번 해치고 싶어 해요. 근데 보고가 들어오기를 조웅은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그렇다면 제일 예쁜 내가 제일 애지중지한 기생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걔가 누구였냐면 월대라는 기생을 보내요. 그런데 걔가 어떻게 했어요? 조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분함을 어찌다 형언하니요 어찌하여 이 과인의 분을 덜겠는가 하니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하도 통째로 번왕과 한편이니까 세모 땅 치면 되겠지? 한 번씩만 체크하는 거야 인물은. 아니 송태자와 함께 온다니 태자를 먼저 유인하여 걸레에 두고 달래고
번국과 합세하여 대국 송나라를 회복하자 하면 원수가 응당응할 듯하니까 그리하여도 이루지 못한다면 위국으로 가는 길의 집들과 막사를 없애게 하였고 일경 혹은 이경마다 말 거시기 거시기를 지어 성을 버려놓고 성 안에 군사를 매복했다가 이리저리 한다면 불과 3일 이내에 조원수를 잡을 것이니 염려 마세요. 일종의 잔꾀를 내는 거였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하나의 문제의 선택지로 나왔죠? 그럼 곧바로 확인하러 가도 됩니다. 15번에 1번을 확인하러 가는 거야.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직면하게 된 위험을 고지하여 압박하자 이건죠. 근데 이거는 고지는 누구예요? 얘가 이렇게 고지하면 조원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지금 번왕과 계략을 짜고 있는 거잖아. 거기에 고지한다가 땅 틀리겠네. 자, 그 뒤로 조금만 더 읽어볼게. 어디 있지? 이쯤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번국을 닫아내니 번왕이 심리 밖에 나와 영접하거늘 원수가 말하기를 아니 대왕이 옛일을 생각지 않냐고 왕래하는 길에 이렇게 환대하시니 좀 미안하네. 진짜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우애인데 이런 얘기겠지. 왜냐면 그 전에 지가 좋아하는 지생도 죽였고 그 다음에 재물도 빼앗은 셈이 되니까 싫어할 텐데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다니 이상한데? 이런 정도. 번왕이 말하기를 아이 병가의 분노는 병가라고 하면 군대에 관계된 사람. 병가의 분노는 잠깐 전쟁터에서만 있는 거지. 싸울 때만 잠깐 그랬지 괜찮아요. 이런 거네. 내 집에 오신 손님을 어찌 박대합니까? 원수는 취하지 마세요. 또 구차한 것이 있거든 청하세요.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번국이 비록 가난하나 좋기 당하올 듯 하옵고 군병의 강함은 여러 나라 가운데 최상이니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만일 일이 있거든 번국과 합세하면서 어찌 성사치 못하겠습니까? 나와 힘을 합치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의미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원수는 관화오신 마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과인과의 원을 풀게 해주세요. 대왕은 욕심이 좀 많군요. 1월도 해와 달도 차고 기운데요. 그러면 찬다라는 건 달이 찬다라니까 보름달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거. 기운다라는 건 잘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흥망성쇠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흥망성쇠가 있는 거야.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야. 일종의 훈계하는 겁니다. 왕은 지나치게 바라지 마소. 오가며 번국의 성쇠를 두보니 비록 작으나 부국황병의 땅이라. 그럼 니은 보면 장차 국운이 쇠락할 것을 염려하여 상대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이건 훈계죠. 훈계와 위로는 좀 다르죠. 대왕의 평생은 조카없고 이웃 나라의 침입이 또 있지 아니할 것을 무엇이 부족하여 무리한 말씀을 합니까? 소장이 혼자 해달부군요. 그러면 흡족한 처짐에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상대에게 던지는 훈계다. 이게 정답이었죠? 정답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뒤쪽은 여러분이 하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EBS에 나온 거와 같이 연결. 잠깐 여기 빼먹었다. 두 번째 조응전에서 체크할 거 하나 더. 2번. 조응전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얘는 일반적 영웅소설과는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자, 1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요, 다른 작품이 나왔어. 그 작품하고 조응전을 보기 박스에 넣고 차이점을 찾으라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다른가 일단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영웅소설은요,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잘 못 낳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신께 빕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또는 신께 빌었더니 좋은 꿈을 꿔요. 호랑이 나오는 꿈을 꾼다고 해서 아기를 낳았더니 호랑이 같은 놈이 태어났어. 이런 식이야.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기자정성이라고 합니다. 기는 기원하다, 기도하다, 이런 기원하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고요. 자는 자식입니다. 자식.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기원하는 이런 기자정성, 됐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고, 두 번째. 우리의 영웅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나 엄마 아빠가 배 아파서 낳긴 하는데 걔가 원래 어디 출신이야? 그죠? 천상계의 어떤 신들이죠?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즉 얘는 적강화소가 없습니다. 적강화소가 없어요. 그럼 이 얘기 하려는 건 조금 이따 지금 EBS에 나온 놈을 연결시킬 건데 그놈은 기자정성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놈은 적강화소가 지금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장씨 부인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다. 장소저와 혼전 뭐라고 해야지? 혼전 동침? 이상하다. 이게 동침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자,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고, 그러니까 동거도 아니고, 뭐라고? 음란성교라고요? 누구야? 혼전. 됐어. 그거까지 따져.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거는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 유교 윤리에 벗어난 부분이 나타납니다. 전통적 유교 윤리에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벗어난 부분도 나타나더라. 보통은 기생과의 어떤 동침 이야기는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인과의 동침 이야기는 결혼 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놈은 나와요. 그놈이 좀 특징이 있다. 뭐라고? 뭐래 이씨. 자, 그러면 올해 거를 연결해 볼게요. 우리의 수특에는 어떻게 있냐? 수특에는 일단 페이지를 먼저 고지를 하면 301쪽에 있군요. 301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프린트분을 나눠주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풀지만 수업 끝나면 가서 확인하셔서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영웅소설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시기가 쓴 거시기 소설입니다. 됐죠? 자, 차이점부터 찾기 시작할게요. 얘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고귀한 혈통, 저 하늘에 있는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자정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웅정과의 차이점은 이 지점이겠죠. 그죠? 병부상서, 아빠는 병부상서 소량입니다. 소량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청룡사에 가서 절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청룡사에 시주와 기도를 합니다. 시주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청룡사에서 어떻게 써요? 아기를 점지해 줍니다. 걔가 바로 뭐겠어요? 우리 주인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겠어? 이게 바로 적강 모티프가 등장하는 겁니다. 얘 주인공 이름 뭐예요? 병부상서 소량이 성이 소고요. 이름이 량입니다. 그죠. 걔 이름이 누구야? 걔가 소대성입니다. 얘가 소대성전이야. 지금 소대성전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시련과 고난을 겪지요.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소량과 부인은요, 모두 몇 살에 죽냐면 소대성이 10살 정도에 모두 다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자, 10세 무렵에 부모를 잃고 유랑을 합니다. 유랑을 해요. 그래서 재상 3년상을 다 치르고 10살임에도 불구하고요. 부모의 장례를 다 치르고 3년상까지 다 치르고 나서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노복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너 이거 갖고 여기서 살고 너 이거 갖고 이거 살아 해. 그리고 또 재산이 좀 남아요. 그 재산을 들고 어떻게 해서 이제 유랑을 하는데 어떤 어른인 남자가 막 이렇게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래서 소대성이 물어봐요. 아저씨는 왜 울어요?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소대성이 전 재산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장례를 치르세요 하고 장례를 잘 치르게 하고 얘는 완전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죽냐?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력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위기도 함께 오는데 같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조력자는 누구냐면 이승상이라는 애가 조력자입니다. 소대성은 완전 거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승상이 얘가 조력자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완전 차림은 거지고요. 좀 못나고 더럽고 이래요. 근데 딱 봤더니 얘가 뭐야 비범합니다. 평범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대상을 데려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승상에는 딸이 둘 있는데 그 중에서 용꿈을 꾸고 태어났던 채봉이라는 애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딱 왔더니 누가 반대해요? 엄마가 난리 납니다. 왜냐면 딸은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딱 보니까 이 자식은 뭐야?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행색도 거지에 그 다음에 책도 안 읽고요. 맨날 잠만 퍼질러 자는 거야.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나? 왕부인입니다. 이승상의 부인이 왕씨입니다. 왕씨 부인이야. 왕부인 하면 좀 그렇다. 왕씨 부인이라고 하자. 왕씨 부인이야. 그런데 찍소리도 못합니다. 왜냐면 유교사회다 보니까 어떻겠어? 아빠가 가장이 최우선이죠. 어디 얘기해서 아무 얘기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소대성이랑 내 딸은 결혼시킬 거야. 왕부인이 깨갱합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이승상이 앓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채봉이를 부릅니다. 딸 불러요. 너의 엄마를 내가 못 믿겠는데 여차여차 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점지한 애가 있으니까 결혼해라. 아버지의 분부를 따를게요. 그 다음 이승상이 왕부인에게 내 딸은 꼭 채봉이는 대성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죠? 이승상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죽어요. 결혼식 날 어떻게 써? 왕씨 부인하고 새 아들이 이제 어떻게 써? 짭니다. 저놈을 어떻게 없앨까? 나의 딸을 너의 예쁜 여동생을 저런 거지 새끼한테 줄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객을 고용합니다. 얘가 자객 조용. 자객을 고용합니다. 아이고 씨. 왜? 저 늦게 왔을게요. 자객을 고용해요. 그래서 이제 소대성이 가만히 있는데 고전소설에 꼭 그런 게 있죠. 몸도 다 풀면 어떻게 해서 꼭 자객이 나타납니다. 소대성도요, 몸을 좀 풀고 있는데 자객이 올 것 같은 점괘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겠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조용히 딱 나타나는데 소대성이 시를 읊습니다. 이런 야심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시를 읊어요. 그때 조용히 알아챕니다. 이 자식이 내가 온 걸 아는구나. 하지만 자객으로 고용됐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칼을 휘두릅니다. 내가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참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대성이 칼 한 번에 얘를 제거합니다. 근데 이 지점이 뭐와 좀 비슷하죠? 자객을 보냈더니 마침 몸을 다 풀었어. 그래서 걔를 제거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렇죠. 이거 홍길동전에서 이거 나오죠. 그죠? 홍길동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나와. 그래서 예전에는 소대성전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거 홍길동전의 아류작 아니냐라고 해서 안 나왔어요. 홍길동전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근데 요즘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자, 됐고. 그리고 나서 소대성은 생각해보면 자객을 고용한 건 왕씨 부인과 새아들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히 나를 죽이려고 그래? 너희 새끼 일로 와. 하고 얘도 제거를 해야 하지만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승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죠? 나를 걷어주고 키워줬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참고 가도 되겠다. 대신 내가 떠나겠다 해서 소대성은 홀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또 조력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어디로 가냐면 얘 청룡사에 갑니다. 청룡사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청룡사에 가서 도술과 병법을 배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다시 승리와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볼게요. 자, 요번에는 여기서는 어디냐면 소대성이 있고요. 소대성이 있고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인데 명나라를 치는 다음 나라가 어디지? 청나라. 그죠? 오랑캐죠? 명나라 입장에서 오랑캐겠죠? 오랑캐가 나오지만 얘가 바로
청나라겠지. 오랑캐가 침입해서 명나라가 위태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소대성이 주저주저합니다. 아,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저주저해요. 그때 다시 누가 나타나? 요번엔 죽은 이승상이 나타납니다. 자, 죽은 이승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요쪽하고 요거는 달라요. 요쪽에는 살았던 이승상이고 여긴 죽은 이승상이 나타나서 어허, 그대는 날 모르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뭘 줄 거냐면 보신검을 줄 테니까, 그죠? 보신갑, 몸을 보호하는 갑옷, 이걸 줄 테니까 이걸 입고 달려가거라. 아, 근데 저는 갑옷만 있으면 어떡해요? 말이 없는 걸요. 아니야, 말은 청총마가 이미 준비돼 있다. 누가 준비해 줄 거냐면 동해 용왕이 준비해 줬대요. 이거는 동해 용왕이 왜 준비해 주냐면 용왕이 준비해 줘요. 이거 동해 용왕이 왜 준비해 주냐면 소대성은 원래 용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적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칼도 준비돼 있어요. 칼은 뭐더라? 칠성검. 이거 오락에 나오던데. 칠성검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뚫리는 갑옷을 입었고요.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칼을 들었고요. 한 번에 천리를 가는 청총마까지 다 3세트를 다 얻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청나라를 물리친다라는 얘기가 요 내용이고, 결국 물리치고 났으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결혼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채봉과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한다. 요거 체크.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아까 저 같으면 내면 소대성전이 우리가 EBS에 나왔으니까 이걸 전문에 깔아놓고 보기 박스에 조응전 같은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이거죠? 요거. 기자정성 이게 없었고, 그 다음에 적강 모티브 이런 게 없죠? 그죠? 여기다 같이 한번 연결을 해달라. 그럼 소대성전은 EBS에 나왔으니까 얘를 전문으로 깔고 조응전이 나오거나 또는 반대로 조응전을 넣고 소대성전을 넣지 않고 다른 작품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뭐와 같은 걸 찾을 거냐면 소대성전과 비슷한 작품을 찾아보자고요. 소대성전과 비슷한 작품을 여기부터 찍히나? 이번엔 소대성전과 비슷한 거. 다시 소대성전과 유사한 걸 찾아볼게요.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니까 그렇다면 적강 모티브가 있어야겠네. 그죠? 비슷한 거니까. 그럼 아예 대놓고 해보자. 천상계에 있다가 적강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지상계로 내려오셔야겠지? 그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강을 해야겠습니다. 천상계에선 자미원의 장성입니다. 자미원의 장성. 별들입니다. 별들. 별들이야. 그래서 줄여서 어떤 책은 자미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미원의 장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얘가 긍정적인 놈이고요. 얘하고 누가 싸우냐면 익성이가 서로 싸웁니다. 얘도 별이군요. 그러니까 별의 신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놈의 새끼, 너희 새끼한테 벌 좀 받아라 하면서 인간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우리의 주인공이고 얘는 바로 뭐냐면 정한담으로 쫓겨납니다. 이거 뭐예요? 혹시 알아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알지? 새끼들 봐라. 얘가 유충열이겠죠. 그러면 얘가 유충열 전이구나. 다음. 자,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유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얘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식을 원하는 기자정성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애가 누구냐면 유충열입니다. 그럼 기자정성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뭐와 지금 똑같냐면 우리 책에 있던 EBS에 있는 소대성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유심의 아들이 일단 유충열입니다. 얘가 유충열이고 유심이랑 먼저 정한담이 붙어요.
유심이 충신이고 정한담이 간신인데 1차로 이 정한담이 황제에게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황제에게 저놈 충신이 아니라 간신입니다 하면서 상소를 올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남적 토벌, 남적을 토벌하자, 아니다, 이거 갖고 서로 싸웁니다. 유심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랑캐, 남적 오랑캐야. 중국 입장에선 오랑캐 힘이 좀 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를 전열을 가듬고 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정한담은 오랑캐가 감히 어디 중국에게 바로 공격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유심이 공격하지 말자고 하니까 정한담이 거봐요, 오랑캐가 있음에도 그 치욕을 그냥 받자니 이건 남적의 무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 거짓 상소. 거짓 상소를 하겠죠. 그래서 황제가 얘를 어디로 보내?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건 순서를 써야겠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자, 유배를 보내고 나서 이것도 써야 되나? 여기가 얘가 반대, 얘가 찬성. 아비를 유배를 보내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뭐야? 그의 자식이 성장을 해서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정한담이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서 얘 자식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호, 얘를 죽이고자. 그럼 위기가 발생했겠군요. 그죠? 정상 위기가 발생했고. 자, 위기가 발생하니까 유충렬과 엄마는 함께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누구랑 만나냐면, 자, 강희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강희주는 퇴로 재상입니다.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은퇴했어. 근데 유심이랑 친구입니다. 유심이랑 친구야. 지나가니까 너 어디서 많이 봤다? 너 혹시 넌 뭐 하는 놈이냐 물어봤더니 저는 유심의 아들 유충렬입니다 해요. 너 유심 아들이야? 일로 와 내가 키울게 해서 서로 키웁니다. 얘에게 도움을 주겠죠. 그러면서 강희주는 유충렬과 어떻게 써요?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 친구가 그렇게 중국 황제에게 대들 사람은 아니지, 여차여차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써요? 강희주가 황제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이거 사실은 유심이 문제가 아니라 정한담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다시 정한담이 황제에게 하죠. 강희주가 지금 남적의 편을 든 유심의 편을 든다는 건 둘이 한 통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유배 보내라 라고 했죠. 다시 반복이야. 다시 거짓 상소를 다시 한번 올릴 테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황제가 다시 강희주를 유배를 보냅니다. 이게 네 번째. 자, 됐죠? 당연히 우리 주인공 유충렬은 다 구할 겁니다. 다 구하러 갈 겁니다. 자, 요번에는, 자, 두 번째, 뭘까? 요 밑으로 이렇게. 자, 이번엔 유심과 정한담이 싸워야 되니까. 유심이 아니라 유충렬. 자, 유충렬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한담이 있다면, 자, 정한담. 중국 황제가 있고요. 누가 오냐면 남적이 다시 한번 침입합니다. 남적이 침입을 했더니 정한담이 항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 정한담이 남적에게 오히려 항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중국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남적한테 깨갱하니까 항복해요. 대신 내가 네 쫄병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통속이 돼버립니다. 같은 놈이 돼.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충렬이 어떻게 써? 중국의 황실을 기만하네? 안 되겠다. 넌 없애줘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래서 얘를 제거한다라는 게 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정한담은 유충렬이 싸움 잘한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양동작전을 합니다. 성 밖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먼저 걸어. 그럼 유충렬이 거기로 가겠죠. 출정을 해서 유충렬이 아니나 다를까 다 죽여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그때 정한담이 중국 황제에게 항복 문서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항복 문서를 쓰려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비가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아, 점괘를 봐야지 하고 점괘를 막 봅니다. 봤더니 도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합니다. 왜 하늘의 점괘냐면 얘는 별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점괘를 봤더니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정한담이 항모문서를 받으려는 그 직전 유충렬이 정한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황실이라고 해야 하나? 황실을 복원해 줍니다. 황실을 복원해 준다는 얘기가 전체 얘기고 이거는 유충열전의 얘기네. 그러면 EBS 어디서 좀 출발했냐면 소대성전에서 출발했고요. 소대성전과 유충열전은 일종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소대성전과 조웅전은 다른 점도 있지만 일종 다른 점도 있었죠. 같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적강 모티브, 그 다음에 기자 이야기, 기자 정성 이야기, 요걸 체크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에 소대성전 하나 찾아볼게요. 프린트물 지금 하나 나간 거 있어. EBS 말고 소대성전을 먼저.